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알아서 독립해 나가고 우리는 평생 일했으니 연금이나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모아둔 돈은 없고 해서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슬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도 목까지 차서 힘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 돈 걱정 안 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보통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또한 돈의 문제는 지출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노후의 가장 큰 지출 문제가 자녀의 교육비로 나타났습니다. 즉, 퇴직한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자녀 양육비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비 지출 때문에 자신의 노후 준비를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무렵 직장에서는 대부분 퇴직하게 되는 시점이어서 결국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고민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서 자녀가 결혼을 하면 가지고 있던 여윳돈마저 쉽게 바닥을 보입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얹혀 사는 것을 우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데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를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 미국에서는 키덜트, 캐나다에서는 부메랑 키즈, 영국에서는 부모 퇴직금을 축낸다는 의미에서 키퍼스라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29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몇 억씩 있어도 이렇게 자녀들이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 등록금은 무조건 부모가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대학 등록금은 자녀 본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던 20세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30% 전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도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를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치 않으면 대학에 들어가봤자 졸업도 힘들고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모가 등록금을 자녀들에게 보태주는 상황이다 보니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대학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학에 가는 이유는 자녀들마다 다양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20세부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결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지원 없이 자기 돈으로 결혼하는 커플의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커플의 대다수가 작든 많든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녀 결혼 시 부모 부담 비용을 알아보면 아들의 경우 약 1억 7천이며 딸은 9,200만 원을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 조사 결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세에 불과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녀 결혼 자금은 부모의 노후 자금일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식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준 부모를 고맙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퇴직금을 다 털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결혼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65%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썼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얘가 65%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집의 자녀들은 부모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 고성장기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와서 시험 잘 보고 취직하면 그럭저럭 60세까지 직장 생활하며 부모 부양도 하고 사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정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50대 초반이면 언제 회사를 관둘지 알 수 없는 것이죠. 3번 이상 이직해야 겨우 60세까지 다니는 세상입니다. 자녀에게 시험만 잘 보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0대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녀들에게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은행에 예금만 해도 10몇 % 이자도 주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만 강조해왔지 돈 관리하는 법, 경제적 자립 같은 정작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수학은 잘 못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지만 돈 관리나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평생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녀가 3, 40세가 되어도 독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 옆에서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시니어들은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조사 결과 1980년도만 해도 자녀들의 72%가 부모를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현재는 2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0년 후 이 조사를 다시 한다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이유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즉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입니다. 무려 30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자녀들도 노인인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니어들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60대 이상 자녀를 가진 시니어분들이라면 당장 투자나 재테크보다는 부부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립 문제부터 빨리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나부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육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결국 자녀들이 제대로 독립해야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목돈은 목돈 그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의 목돈을 알고 있다면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아 자녀건 사기꾼이건 손 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미리 나눠주어도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 자식들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을 때 돈을 열심히 저축했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바쁘다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후의 주 생활비가 연금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 80%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의 주 생활비가 연금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선생님이나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빨리 부부가 함께 연금부터 들어야 합니다. 평범한 주부가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한 달에 9만 원씩만 가입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달에 4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도 함께 연금을 받게 된다면 적어도 굶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도 꼭 준비하시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개인연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금을 100세 시대에는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시니어분들 중 연금을 모르고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을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를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갈 때 자식들한테 집 한 채는 남겨주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을 줘봐야 자식은 70세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언가 경제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독립이든 결혼이든 하게 놔두고 우리는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시니어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